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이영재 선생님의 직장인 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직장인이 공부에 실패하는 4가지 이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직장인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계발에 매진한다. 이른바 샐러던트, 공부하는 직장인의 시대다. 수많은 직장인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한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직장인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어느 정도의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부를 하는 기간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은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면 직장 동료냐 또는 집안의 경조사도 챙길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직장인은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런 희생 없이 단순하게 어떻게든 공부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회생활과 공부,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자, 관련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나눠볼게요. 이제 직장인 수험생들이 이제 우선순위 정하실 때 우선 뭐 학습적인 면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가 과목 같은 경우는 만약 영어를 준비하는 공무원 수험생분들이라고 하면 영어를 초반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기초 문법을 공부하든 추후에 구분 독해를 공부하든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우선순위는 완벽한 이해와 꼼꼼한 복습은 아닙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공부 방법은 그 과목에 대한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이 가능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든 독학을 하든 한 번 과정을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해와 복습이라는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회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완벽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험에서만은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공부하면은 뭐 그날 꼼꼼하게 복습을 하려고 하거나 그거는 시간의 여유가 있거나 재시생분들 중에서 좀 기본서랑 기출을 회독을 하신 분은 가능할지라도 일반 수험생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우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은 빠르게 듣는 걸 한번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걸 필기를 하는 거죠. 또 이때 수험생들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필기를 하느라고 이해를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고민도 많으신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는 필기와 이해 중에서 저는 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한다는 거는 취지는 다음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 과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총 3단계를 추천하죠. 1단계에서는 기본서 인강을 빠르게 끝내는 거, 2단계에서는 기출을 분석하고 해독하면서 시험 출제 범위를 보고 그 다음에 보기형 선지 해설에 하나 다 OSP부터 봐가지고 일단 오답은 정답을 다 바꿔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객관식 시험의 포인트는 우리가 정오 판단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기형 선지 해설에 싹 다 OSP부터 보고 삭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고 또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출 해독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3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뭐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전범위 동영모사 푸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푸는 연습을 하면서 아웃풋 연습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계속 기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이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각 1, 2, 3단계 요 포인트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공부를 하시면서 우선순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족 행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만 읽어볼게요. 오르지 못할 나무에 도전한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당연한 말이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시험을 준비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 직장인이 고시 공부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회사까지 들어갔는데 이 정도 시험은 붙겠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공부하려 할 수 있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장교로 복무할 때 동기 여럿이 시험 준비하는 것을 봤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 동기들은 모두 탈락했고 나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한 동기만 시험에 합격했다. 이처럼 직장인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현실의 제약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본 뒤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봐야 한다. 업무량, 출퇴근 시간, 주말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해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 그 합격에 가능한 필요한 공부 시간을 인터넷 카페의 후기나 합격 수기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자.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추가적인 제 의견을 좀 공유하자면, 직장인 수험생들이 일반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일반 수험생들은 오전, 오후, 저녁을 전업으로 공부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1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할게요. 근데 직장인분들은 보통 한 평균적으로 직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점은 너무 좀 짧은 기간에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뭐 공부의 효율도 높여가지고 합격한다.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전업 수험생이 합격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직장인 수험생들은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수험 기간을 약간 좀 현실적으로 여유 있게 잡고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었냐면, 좀만 공부해도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불안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인 수험생들이라면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비록 시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업 수험생에 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험 기간에 약간 여유 있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는 이제 실력이 오르고 점수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가능성 보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냥 효율적으로 최대한 공부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붙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수험생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가 잘 안 되거나 성과가 안 나오면 빠르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직장인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수험적인 기간을 약간 현실적으로 여유있게 두고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신 직장인 수험생들이 합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완벽주의에 빠진다. 한번 읽어볼게요. 직장인의 시험 공부는 대충 해야 한다. 대충이라니 공부에 대충이 있을까? 이 말인즉슨 모든 내용을 이해하며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들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어떠한 과목이든 충분히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체력도 많이 소모된다.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거나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라는 경주에서 완주하기 어렵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서 시험장에 가면 된다. 만약 관심이 가는 분야이고 전문성을 쌓고 싶으면 시험에 합격한 뒤에 더 공부하자. 중요한 것은 고득점보다는 합격이다. 만점을 위한 노력보다 모든 과목의 합격성까지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100점을 만점에서 전 과목이 40점을 넘어야 하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커트라인을 넘기겠다는 심정으로 과목별로 고르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반드시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마음으로 공부하자. 직장인의 공부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좀 같이 알려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겠죠. 완벽주의에 빠진다.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복습하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 선생님들 더욱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이해나 암기나 복습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회독을 하면서 이해, 암기, 복습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해와 암기 둘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반대로 암기의 분량이 적어지는 거고,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유의할 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도를 아예 못 나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오 판단만 되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해하고서 암기하려고 하고 복습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일단 여러분들이 1회독을 먼저 한번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부분이 중요한 거면은 뒤에서 나중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공부 의지를 상실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도 변한다. 무엇보다 공부해야 할 필요도 변한다. 승진을 위해 중국어 공부를 했는데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중국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단계별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적용된다. 특히 국제재무 분석사의 경우 레벨 1, 2, 3을 합격해야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합격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시험이다. 내 주위 직장인들은 대개 레벨 1, 2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곤 한다. 그럴 수 있다. 의뢰 직장인에게는 공부를 도와주는 일보다 방해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니 말이다. 이직과 퇴직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기도 한다. 다른 어떤 할인들이 자꾸 내 앞을 치고 들어온다. 다른 할 일들이 자꾸 내 앞으로 치고 들어온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목표를 검토해봐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목표를 재점검해서 의욕을 되찾고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공부의 의지를 상실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공부 의지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뭐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영어는 일단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단계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 과외를 오랫동안 하면서 기초 수험생분들, 영어 생기초 수험생들이 영어를 가장 재밌어 할 때가 언제냐면요.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기반 연습이 돼가지고, 여기서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기반 연습이라는 거는 기초 어휘,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죠. 특히 구문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분석, 구문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이스트 독해처럼 해설이 잘 나온 교재로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맞고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고 나서 분석을 해가지고 약점을 체크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체크해보고 답의 근거도 찾는 연습도 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구조 분석 연습도 하고, 모르는 독해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본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독해 교재를 하나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영어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그때부터 가능성 보고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과목은 수험생들이 언제 가능성을 보냐면요. 기출을 3번 정도 돌렸을 때, 회독했을 때.
제가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비결은 기출을 강제로 빠르게 3번을 빠르게 돌립니다. 기출을 3번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일단 기출을 우리가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한다.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고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 다 OS 포인트로 보고 그리고 오답을 정답을 다 바꿔놓고 추후 어차피 암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하고 소거해가지고 다음 회독 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보고 또 다음 회독 때 빠르게 본다고 했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이게 기출 1회독. 물론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도 있어요. 영어는 진짜 풀어야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니까. 국어에서 비문학은 진짜 풀어야죠. 독해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계산 문제 진짜 풀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기출 2회독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는 게 아니라 중요 포인트 3가지를 위주로 보자고 했죠. 첫 번째,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산별해 준 거. 뭐 행정학 같은 경우는 뭐 A급, B급, S급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독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해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복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본서,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있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 기본서라는 건 추후에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모의고사 풀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거나 해설이 부실한 경우에는 발제독하면서 볼 수 있고 오히려 기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전범위 모의고사보다는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보통 대다수의 강사님들이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약한 부분이 단원별 뭐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과 그리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OS 문제집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근데 아픈 연습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출 2회독에서는 다 하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 3가지로 보자. 그래서 강사님이 설명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면서 회독하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상위시험 직렬 좀 나중에 그리고 보기형 선지 해설을 싹 다 삭제 작업을 하자. 이게 기출 2회독. 기출 3회독부터는 계속 여기까지는 일단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자고 했죠. 이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좀 이제 포인트가 잡힙니다. 흐름이 잡혀요. 그리고 그래도 9분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기출 해독하면서 어차피 삭제 작업하는 것도 9분 연습이기도 하고 또 문제풀이 3단계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서도 9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 기출과 그리고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 또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기출 포인트 계속 9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보면서 내가 단원별로 풀었을 때와 다르게 똑같은 문제 푸는데도 또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구나, 약점을 알 수 있고 또 전범위 동영 모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기출 4회독, 5회독, 6회독 계속 넘어가자고 했죠. 대신에 그때는 이제 중요 포인트 외에도 지역적인 포인트를 좀 확장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이든 뭐 문제풀이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해설이 부실하거나 자주 틀리거나 그런 부분 위주로 발제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기출을 3회독까지 좀 빠르게 돌리면은 좀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가능성을 봐요. 그래서 공부의 의지를 상실한다.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어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타 과목은 기출 3회독 이 정도까지만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많이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버텨주세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가능성 보니까 오히려 공부 의지도 계속 살아나고요. 이제는 좀 틀리더라도 이해되니까 이제 좀만 더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의지를 저는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장인 공부법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만한 내용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